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수출 회복이 되고 있고 2분기에도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4월 29일 날 나온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한국의 1분기 GDP 그 이후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큰 제목을 보시면요. 자, 올해하고 내년에 한국 경제 전망치가 3.7%와 2.8%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수출과 설비 투자가 지금 크게 강화됐다. 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은 내년 7월 정도에나 아마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완만한 강세가 연장이 예상이 되고, 올해 말에는 한 1080원 정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큰 주제는 이게 4가지 정도고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한국의 1분기 GDP 서프라이즈, 경제 전망치가 상향한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1.6% 성장을 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성장을 했죠. 이거는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한 수치인데요. 왜 이렇게 상회했냐? 보면은, 건설 투자하고 정부 소비는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는데, 이 성장률을 높인 게 바로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가 예상치가 한 8.3% 정도 됐는데 이게 12.4%로 고성장을 합니다. 이게 GDP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1분기 GDP 전분기 대비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설비 투자하고 수출이 각각 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앞으로 경기가 많이 회복될 것 같으니까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설비 투자해서 나중에 이제 제품을 양산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수출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민간 소비가 그 다음인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일 경향이 좀 강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소비, 재고 증감, 건설 투자도 다 분기별로 상승해서 했습니다. 이 수입만 좀 줄어들었죠. 수입만.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GDP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내수 기여도, 수출 기여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설비 투자. 이 설비 투자는 보통 제조업에서 많이 하죠. 제조업.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이 강국이죠. 제조업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은 세계 경기에 민감하죠. 민감한데 지금 설비 투자를 이렇게 급증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제조업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가 보시면은, 기존에는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보면, 올해는 원래 3.4%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지금 3.7%.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미국의 한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4% 이상 전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원래 2.6%를 예상했는데 2.8%. 올해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하는 거고, 내년에도 평년, 코로나 이전 평년치를 조금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수출이 안 되면은 GDP가 낮아지는 거고, 수출이 잘 되면 GDP가 높아지는 겁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설비 투자가 이 제조업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민간 소비는 상향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일시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성장을 많이 할까요? 왜 내년이죠? 자,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집단 면역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 면역 예상 시점을 올해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수 경기가 활발하게 좀 진행되면서 민간 소비도 늘어날 거라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경쟁률 성장률 전망치와 새로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요. 기존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3.3% 예상인데 이게 3.7%.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2.8% 상향.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성장을 하는데, 보시면 가장 지금 늘어나는 게 뭐냐? 설비 투자. 설비 투자가 지금 올해 한 13.6%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는 예상치는 9.4%였는데 드라마틱하게 늘어납니다. 올해 설비 투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출로 증가를 하면서 이 경상수지가 올해 예상치가 89.4였는데 이게 92.4까지 올라가죠. 내년에도 83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상수지가 뭐냐면,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기업이나 정부가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 거래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이라는 거죠. 지금 이익. 요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출 금액도 15.4%에서 지금 19.9%로 대폭 상향되고 있고, 내년에도 5%에서 1.4%로 상향될 예정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은 원달러 환율은 비슷하더라고요. 올해 전망치가 1,080원 정도 했고, 내년도 한 1,080원 정도, 올해도 1,08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은 한 1,050원 예상했는데 내년에도 1,05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먼저 수출 전망입니다. 수출이 15.4%에서 9.9%로 엄청나게 상향 조정되고 있죠. 수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과거에 2017년도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 성장이 두드러진 한 해였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 반도체 쪽만 위주로 지금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근데 이번에는 15개 품목. 반도체 이외에 15개 품목이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품목이 지금 기존에 반도체 쪽에서 지금 반도체 이외에 또 14개 종목이겠죠? 반도체 빼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반도체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유화학, 기계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도 있겠죠. 이런 업종군들이 지금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출이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르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세계 경제 성장률, 일단은 글로벌 수입 물량 전망치를 이용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수입 물량, 이 수입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원자재.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국가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가공을 하죠. 또 중간재로 판매를 합니다. 중간재로 판매하면 중간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 물량이 늘어나야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 단가 변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유가죠. 유가는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이 두 개가 지금 수출 단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한국 수출 물량 지수와 수출액을 보시면 수출 물량 지수도 지금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수출액, 실제 수출액도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이전이 이 시점이죠. 시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단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에는 거의 반도체 위주로 수출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15개 주력 품목이 지금 일평균 수출액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의 산업군들이 지금 수출을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수입 물량, 맞죠? 수입 물량이 많다는 것은 원자재 때문에 그러죠.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GDP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반도체와 유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연간 이런 수출 단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월별 일평균 수출 비교를 보시면 작년에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마이너스 수출이었죠. 역성장한 거죠. 역성장. 전 산업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승용차, 소재제품 다 마이너스였죠. 작년 4월이 최악이었죠. 근데 올해 4월을 보세요. 올해 4월은 일평균 수출이 지금 36%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반도체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3.2%였는데 성장률이, 그다음에 지금은 29.3%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죠. 승용차 또 지금 자동차 쪽도 마이너스 18.6%에서 지금 44.9%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고, 석유 제품, 유가하고 관련된 석유 제품도 지금 마이너스 47%, 무려 마이너스 47%에서 지금 69.9%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에서 57.2%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 반도체, 승용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의 그 중에서도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고, 친환경차 중에서도 2차전지, 전기차 쪽을 주목하라 그랬죠. 이게 보면은 이런 지금 수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을 계속 주목하라고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는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석유 제품도 지금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정유주도 많이 갔고, 화학도 많이 갔고, 유가하고 관련된 조선, 기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올라간 이유가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보면 이런 글로벌 제조업이 수요 이후에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경쟁력과 ASP 개선, 이 ASP님이라면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는 단가가 높은 MCP, 이거는 뭐냐,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멀티 칩 패키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자동차에서는 지금 럭셔리 자동차,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 SUV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지금 수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한국 일평균 수출은 그냥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다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 반도체. 그 다음에 승용차는 2차 전지 쪽. 이쪽을 가장 최우선식으로 보시고요. 석유 제품도 물론 수출 증가율이 높지만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사라진 거, 떨어졌죠. 반면에 그동안 조정을 했던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죠. 실적도 잘 나오고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비 투자 보세요.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강한 수출 회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사이클과 무관하게 움직였던 이 반도체 업종도 설비 투자의 힘을 보탠다. 그래요. 자,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인가가 미국의 삼성전자가 미국의 뭐 공장 아직 부지는 안 됐지만 텍사스 쪽 오스틴 그 근처가 유력하죠. 거기에 한 약 20조를 투자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성택 성공장 P3죠. P3에 40에서 50조 정도 투자 예정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설비 투자만 지금 상반기에 최대 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이 반도체 쪽에 투자가 된 것.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 업종도 지금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엄청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뭔가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 쪽. 자, 그리고 보시면 한국 수출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외 자본재 수입입니다. 수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외한 자본재 수입도 늘어나고 있죠. 기계 쪽도 지금 수입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보시면 이 수입, 이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반도체 쪽이. 그리고 증감률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알 수 있는 공작기계. 이 공작기계라는 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지금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본이 공작기계는 좀 강하죠. 그래서 지금 공작기계의 해외 수주를 보시면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는 2분기 때부터 회복을 하는데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뭐 석유화학만큼은 아니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회복이 더 됐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분양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민간 소비는 지금 보시면 아직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직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에. 향후에 경기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소비도 늘어나는데, 올해 만약에 예상대로 가을에 집단 면역이 발생하면 내년에 소비 쪽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소비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를 의도되지 않게 퇴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회사가 문 닫은 업체도 많고 하면서 지금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실질 경기 상황은 그렇죠. 근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보면은 뭐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소비의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특성 자체가 계속해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올해 가을부터 맞고 일단 면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소비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디죠. 전체 고용이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고용률인데 여기를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수출은 되고 있지만 내수 경기가 지금 아직은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수출 쪽이 또 훨씬 더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고용이 예상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게 참 중요하죠. 차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의 그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면 2022년 7월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죠. 이때 아마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소비자 물가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과거만큼 막 회복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큰 폭의 강달러 지연될 가능성이 낮다. 왜 안 되냐? 미국이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달러를 엄청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세. 그래서 이런 달러가 강세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세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급격하게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108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가 105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그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회복이 되고 있고 2분기에도 고성장을 예상한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코스피가 지금 1월 초에 고점 찍고 지금 박스권 장세입니다. 지금 이 장세 지수가 못 올라가는 장세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갔고 이전에 지수가 상승할 때는 기존에 잘 나갔던 주도주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갔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에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지금 성장률이 엄청 뛰어나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처럼 강하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완만하게 저는 이 박스권이 마무리가 되면 코스피는 완만하게 상승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보시면 지금 최근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예상이 된다. 미리 사전에 조금 조정을 하면서 외국이나 기관이 좀 흔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또 보시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또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업종군들이 실적이 고성장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실적 향상에 힘입어서 코스닥도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보시면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앞으로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설비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등이 지금 고성장하고 있다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기준금리는 내년 2022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완만하게 하락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보면 지금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1080원까지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3월 또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환율은 완만하게 약세가 진행될 거고, 올해 예상치가 여기죠. 여기 구간, 한 1080원 구간을 올해 예상치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80원이 이때입니다. 우리가 예상치가 1080원이 한 이 구간이죠. 이거 하고 있고, 내년의 예상치는 1050원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보다 예상치는 이건데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1000원 근처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그래서 저는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지수는 우상향을 합니다. 하지만 보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잡으셔도 중간에 조정을 견뎌내지 못하면 큰 시세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이런 지금 글로벌 엄청 성장 세트에 해당되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셨으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조정 같은 거 잘 이겨내시고요. 보유하시면 이런 산업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으로 2분기도 고성장을 예상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